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1교시 두 번째 과목 민법 하고 있습니다. 6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담보물건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게 부종성, 수반성, 그리고 불가분성 세 가지가 됩니다. 이 물상대위성은 안 되는데요. 물상대위성은 그러니까 그 경매 넘길 수 있는 거죠. 예,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질권,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은 경매를 못 넘깁니다.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유치권에. 그리고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유치권 틀린 거, 유치권 틀린 거.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고요.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니까 포기하는 특약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틀린 거 2번이고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없을 텐데. 아, 채권의 변제요? 채권의 변제?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어떡하지? 큰일 났네요. 네,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답안지가 62번에 2번. 예, 틀린 거. 예,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네요.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요. 채무자는 틀렸는데 또 틀렸군요. 그냥 답만 적어놓고 안 봐가지고. 네,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 경매할 수 있고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63번 보겠습니다. 예, 62번에 답은 2번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제3자의 특약,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하고요. 예, 63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갑이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보겠습니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 토지 위에 을 소유의 X 토지에 을의 Y 건물이 있습니다.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을의 Y 건물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괄 경매할 수 있고요. 그 전에 없었으니까요.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 토지의 지상권 취득해서 Y 건물을 축조하고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없었으니까요. 없었던 거는 일괄 경매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 니은디귿. 되게 복잡하네요.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하고 그걸 을에게 지금 소유를 넘긴 거죠. 예, 그럴 수가 있나? 네.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자, 근저당권 틀린 겁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채권자가 아닌데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무효죠. 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의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포함되어 있고요. 위약금도 다 포함됩니다. 지연배상도 1년에 하나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채권 최고액을 원금보다 많이 잡죠. 몇 프로인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저당권 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되는 거고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 확정됩니다. 얼마인 줄 알아야죠. 예, 64번에 3번이고요. 65번입니다. 계약의 종류, 그 해당한 예가 잘못 짝지어진 거인데요.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다 의무가 있죠. 무상임치계약, 무상이니까 편무계약이고요. 한쪽만 의무가 있습니다. 유상계약,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돈을 내야죠. 무상계약,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계약이고요. 예, 그리고 현상광고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이렇게 승낙하는 게 아니라 현상수배하는 광고죠. 현상수배 같은, 그러니까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요물계약입니다.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자, 갑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해서 자신의 X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을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달했습니다. 5월 1일에 도달했어요. 5월 8일 날 팔겠다고 했고요. 틀린 거.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해도, 아니면 이제 뭔가 치매가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위독한 상태가 행위불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틀린 거 2번이고요.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한 경우, 을이 그 기간까지 이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와, 자기 마음대로죠. 이의 없으면 승낙한다. 예, 자기 마음대로죠. 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승낙할게 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을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했습니다. 날짜를 넘었죠. 날짜를 넘었어요.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걸 다시 승낙을 해줍니다. 그래야 성립시킬 수 있고요. 을이 5억 원을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어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원에 매수한다 라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성립은 안 하죠. 예. 66번에 2번이었고요. 67번 동시이행. 동시이행. 자,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물 반환 의무, 동시이행입니다.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일단 변제부터 해야죠. 예, 변제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요.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 협력 의무가 동시이행은 아닙니다. 언제 할 줄 알고요. 그리고 협력하려고 하는데도 뭐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고. 리을.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네,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 및, 예,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예,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그렇죠. 이거 매매 계약이니까, 예, 예,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기업과 리을이었고요. 넘어갑니다. 68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 틀린 겁니다. 위험부담.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해서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 이행에 자유가 있으니까요. 뭐 특약 같은 거 하면 되죠. 예, 채무자의 책임 없는,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이냐 채무자 위험부담이냐는 둘 다 일단 책임 없는 사유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예, 동시이행으로 하자라고 해야죠.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입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면 채권자죠. 예, 채무자는, 예, 그래서 불능이 되었어요.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해, 불능이 됐지만 이행해
아니면 손해배상해야죠. 자,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한쪽 방향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응이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하든가 손해배상하든가. 틀린 거 68번에 2번. 원래 위험부담은 책임 없는 사유였습니다. 사유에서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69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채권을 병에게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병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옳은 거.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합의 해제가 안 됩니다. 3자의 권리 발생 후에는 합의 해제가 안 되고요. 그 전엔 가능하죠. 그 전에는 수익의 의사표시, 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에는 합의 해제가 가능한데 3자의 수익 의사표시 이후에는 합의 해제가 안 됩니다.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병은 제3자니까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계약 해제는 안 되고요. 갑이 청구를 할 수 있죠.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병은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어쩌겠어요. 예, 기다려야죠. 예, 그렇다고 이제 병의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갑이 잠깐만. 청구할 수 있군요. 이거 맞는 거죠? 아이고. 예, 옳은 거입니다. 예, 을에게 지금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다음에 아이고. 예,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고요. 예, 수익 의사 표시를 했으면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아니 뭐 받은 게 없는데 동시이행이죠. 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급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 갑에게 청구하면 돼요. 예, 69번에 3번이고요. 계약 해지 틀린 겁니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지했으면요.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 명백히 표시했으면 가능하고요. 자, 옳은 예들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도 가능하고요.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합니다. 예, 70번에 틀린 거 2번이었고요.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하자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군요. 쉽지 않은 일인데, 매수인의 권리, 계약 해제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완전물로 보내라, 하자 있는 거 말고 완전물 급부 청구할 수 있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고요. 예, 해제하든가 완전한 물품으로 주든가 손해배상 하든가 입니다. 깎아줘는 권리는 없습니다. 71번에 4번 그리고 7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습니다. 틀린 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의 해제됐으니까요. 자, 올바른 예들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해제됐으니까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합니다. 합의 해제되었으니까요. 합의 해제의 소급효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요.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에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된 것을 봅니다. 72번에 수령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탁금 수령했으면 합의 해제된 거죠. 72번이 1번입니다. 73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틀린 거 찾겠습니다.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을 합니다.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했으면 이제 계약이 이행된 거예요. 만약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X 토지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갑은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죠. 그 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받은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 써놨네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토지 거래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해지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계약금 배액 상환 해야죠. 74번입니다. 임대차 차임 틀린 겁니다.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과실이 없으니까요.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에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요.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그 증액 청구의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때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을 합니다. 상대에게 도달한 때부터 소급하는 거죠.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가면 2개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계속 내야 돼요. 이게 뭔가 CCBB가 있더라도 월세는 계속 내야 됩니다. 연체 차임액이 1기 뭐 부속물 매수 청구할 필요 없으면 괜찮고요. 연체 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2기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74번에 3번이었습니다. 75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고요. 병이 나오는군요.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요. 대출을 했나 보죠. 을이 소유자가 갑은 2020년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2년 있다가 임차권 등기 했습니다. 자, 갑은 임차권 등기의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 거 1번이고요.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하고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을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와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는 아니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먼저 이행돼야 됩니다.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서 X주택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럼 갑이 배당 요구 안 하더라도 배당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해놨으면. 만약 2020년 4월 5일 정이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아이고 위험한 곳에 들어오셨어요. 정은 매각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죠. 병이 먼저 전환권 취득했으니까요. 자,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의 권리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너도 나도 다 해놓으면 난리가 나겠죠. 75번에 옳은 설명 1번 이었고요. 어렵네요. 아유 어려워라. 자 76번입니다.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틀린 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요. 그럼 이제 저기 병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못 받는 거죠. 갑은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요. 아 어려워라. 병이 지금 양도 받은 사람이죠. 양수한 사람.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네, 그렇죠.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양도할 때 그 보증금 가격이 들어가 있어야죠. 만약 갑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담보 목적입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아우 어렵다. 예, 76번에 5번이고요. 77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관리, 옳은 거 찾겠습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공용이니까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감사일부터가 아니라 그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고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공용 부분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집니다. 분양자는요. 그러면 1번. 분양자는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집니다. 77번에 1번 기억이고요. 자, 78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 원에 관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옳은 거 찾죠. 네.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넘겼어요. 지금 갑한테.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요. 예, 소유권을 넘겼는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갑 거죠. 을게 아니죠. 전 소유자한테 가면 안 되죠.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임차 계약한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죠. 반환 청구는 이제 임차 기간 끝난 다음에,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요. 아, 있군요. 아이고야. 갑은 담보 실행권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네요. 임차하여. 지금 이거 뭐가 다르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는 청구할 수 있군요. 와, 어렵네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담보권 실행으로 인도 청구할 수는 있고요. 예, 어렵네요. 78번에 3번. 자, 79번입니다. 을은 갑 소유의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마쳤습니다. 의뢰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보겠습니다. 을이 폐업했어요. 그러면 폐업했으면 이제 대항력 상실이고요.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대항력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이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면 예,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번 같은데 답은 2번으로 나와 있고요. 2번, 4번, 2번이었던 것 같아요. 2번 아닌가? 2번, 4번 모두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4번, 2번, 4번 모두 정답으로. 이 당시에 뭐 몇 번이 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배우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습니다. 틀린 거.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틀린 거. 네. 네. 을에게 소유권 넘겼으니까요.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요. 네.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지금 배우자죠.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고요. 그리고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그렇죠. 계약은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제3자는 취득할 수 있고요. 을이 배우자죠.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습니다.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니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와, 예, 80번에 5번이었습니다. 예, 어렵네요. 하다 보면 되겠죠. 예, 중요한 것은 꺾였어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